시설 종사자 다문화 이해 교육, 다문화 가족 사업의 이해와 기획.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문화 가족 사업의 이해와 기획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달성할 학습 목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다문화 가족 사업의 성격과 내용을 설명할 수 있고 효과적인 다문화 가족 사업을 기획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같이 다문화 가족 사업에 관련된 이해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사업이라고 할 때 그 분야는 상당히 여러 가지 다양하게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상담이나 취업교육, 방문학습, 또 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세션의 교육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다문화 가족 사업에 관련돼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기획해 갈 때 중요할 것은 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에서 이제 프로그램은 단순히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에 관련된 모든 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나 단지 그 활동 자체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일정한 절차와 목적에 따라서 지원되고 또 그것이 진행될 때 그것을 프로그램적 활동이다,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문화 가족 사업은 다문화 가족들이 한국 사회에 조기 정착하고 가족 생활에 안정적인 생활을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사업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다문화 가족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다문화 가족 관련된 사회복지적 프로그램적 기획이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문화 가족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가 가능하지만 다문화 가족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저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정리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선 그 2P라고 할 때 그 하나는 person, 사람 중심으로 다문화 가족 사업들을 좀 이해해 볼 수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문제 중심, problem이라고 하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걸 해결해 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 다문화 가족 사업들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먼저 그 사람 중심으로 다문화 가족 사업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우선 1차적인 대상은 결혼 이민자나 결혼 이민자의 가족을 1차적인 대상이 되겠고 또는 귀화자나 외국인 노동자처럼 직접적인 대상도 다문화 가족 사업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 머물지 않고 다문화 가족에 관련된 인식 개선이나 또 다문화 가족들을 위해서 조기 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면 다문화 가족의 직접적 대상자뿐 아니라 옆에 있는 그 일반 가족이나 또 일반 아동 청소년도 다문화 가족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또 심지어는 일반 모든 국민도 다 포함해서 이 다문화 가족 사업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데 다문화 가족 사업이라고 해서 다문화 가족 직접적인 대상에만 굳이 한정시킬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중심으로 본다고 하면 일단은 다문화 가족으로 여겨지는 결혼 이민자나 또 외국인 노동자나 귀화자들이 한국 사회에 왔을 때 초기 과정, 또 적응 과정, 적응 이후의 과정의 일련의 모든 그 과정 가운데 발생하는 그들의 그 복지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문화 가족 사업의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초기에 오게 되면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언어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이나 그 기초적인 내용들이 기본이 되겠고, 그 다음에 한국 생활을 어떻게 정착하고 살아갈지에 대한 이런 교육들이 되겠고, 또 이제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자녀 양육은 어떻게 할 것이고, 또 부모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이고, 또 부부간에 어떤 역할들을 해야 하는지 부부관계에 관련된 이런 것들도 가족사업의, 다문화 가족사업의 내용이 될 수 있겠고요. 또 가족생활 하면서 뭐 잘 살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지 못해서 부부 문제가 생기거나 가족 간의 갈등이 있을 때 뭐 상담을 하거나 아동에 관련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찾아오는 경우 그것이 개인적이든지 집단적이든지 또 공동체적이든지 이런 것에 관련된 일련의 문제들을 전체 포함해서 초기, 중기 아니면 적응기 이후에 광범위한 것들이 이 다문화 가족 사업의 내용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다문화 가족 사업의 기획 관련돼서 사업비 전략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문화 가족 사업의 프로그램을 기획한다고 하는 때는 뭐 여러 가지 자세한 학습이 필요하겠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4가지 모델, 사업비 모델을 중심으로 다문화 가족 사업에 관련된 현재의 어떤 문제점이나 한계점, 또 이후에 그걸 해결해야 하는 극복하는 방법,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 사람을 좀 중심으로 살펴보면 현재 그 우리가 사람이라고 할 때 다문화 가족 사업에 관련된 뭐 직원과 이용자 또 봉사자들이 있을 겁니다. 우선 투입 요소로서 직원에 관련된 좀 문제를 좀 이야기해 보면 우선 직원들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일하면서 굉장히 일반 사회복지사들이나 사회복지사의 종사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처우나 이런 것들이 좀 열악하기도 하고 이직이 좀 잦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인원이 뭐 최소 4명에서 많게는 10명 이하이기 때문에 센터 내에서 멀티적인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그 직체적인 프로그램 주체자기보다는 외부 강사가 진행을 하고 그 보조적인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 사정 때문에 센터장님들이 이제 겸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이런 한계점이 좀 우리가 향후에 좀 극복이 될 필요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프로그램을 할 때 적어도 직원들이 이 일을 할 때는 저는 적어도 이 보조적인 역할에서 좀 탈피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로 직원들이 주체적인 역량을 가지고 그 프로그램 하나하나에 그 교육자로서, 교육 강사로서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능동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들에 좀 많이 가미된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기획해 가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물론 이제 그 현재 있는 종사자들의 처우나 센터장님들의 좀 전임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같이 하게 됩니다. 또 이용자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사실은 현재 그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많은 경우 그 프로그램의 참여율이 굉장히 좀 생각보다 저조할 때가 많고 참여자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적지 않지요. 아마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다문화 가족 관련된 모든 사업들이 신청주의에 입각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뭐 법적으로 반드시 다문화 가족들이나 결혼 이민자들이 국내에 와서 이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은 없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국민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서 교육이 결정되는 건 맞겠으나 적어도 좀 보다 능동적 방향으로 개선이 되려고 하면 향후에 어떤 이런 많은 사업들 중에 특히 결혼 이민자나 또 그 가족들이 적절한 사회 적응과 정착을 위해서 조금 몇 시간 정도는 의무한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어 보는 것도 어떨까 이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 더불어 이제 현재적인 관점에서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적어도 그 사업에 있어서는 참여자의 이용률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다문화 가족뿐 아니라 일반 비다문화 가족들도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그래서 이용자가 그저 다문화 가족에게만 머물지 않고 폭을 넓힐 수 있는 이런 기획적 마인드와 방향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들에 대해서 다문화 가족 부모들을 잘 이렇게 디자인할 때 그렇게 집중해서 하다 보면 이 아이들, 또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자 폭들은 그런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 많은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봉사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현장에 일하다 보면 그 역할에서 좀 애매할 때가 있죠. 정말로 어떻게 보면 봉사자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도 있겠으나 그렇지 않고 단순하지고 이례적인 봉사에 그칠 때가 많거든요. 근데 봉사자 입장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봉사자를 충분히 활용해서 그들이 의미 있는 개입을 할 수 있는 이런 디자인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일례로 다문화 가족의 아동들에 대해서 한다라고 할 때 제가 이제 고등학생들을 좀 멘티와 멘토로 이렇게 활용해서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고등학생들이 일회적인 어떤 참여가 아니라
멘토로서 아동들을 이렇게 케어하고 돌보면 상당히 봉사자 스스로도 좀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봉사자에게 동기부여와 참여가 만족도가 높을 수 있는 이런 방향의 디자인도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플레이스 개념에서 현재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 고민을 또 있다고 봅니다. 이 장소적인 개념, 그 시설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는 거의 뭐 시군구에 하나만 설치되어 있어서 그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상당히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필요에 따라서는 다문화 가족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뭐 좀 한 개 이상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우리가 예산 사정상 그러지 못한다고 하면 현재 있는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가 지역에 있는 복지시설과 아니면 주민센터와 연계해서 사업을 좀 마련해 보는 것도 시설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일단은 그 센터 자체가 굉장히 협소한 게 많죠. 협소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위별 프로그램을 좀 진행하기도 어렵고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고 공공장소를 대관하자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간에 폭주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좀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변에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종교단체, 특히 이제 교회 같은 곳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유휴시설이 많이 있지요. 그러면 이런 공간들을 좀 활용해 쓸 수 있도록 교회나 사찰 등을 좀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그 공간을 활용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그 센터 자체에 여러 가지 공간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것들이 있어서 공간 자체가 상당히 협소하죠. 사무실도 있어야 하고 또 상담실, 언어발달실 같은 고정 공간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실제 프로그램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것은 좀 시간적인 조정을 통해서 문제를 극복해 갈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저녁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다문화 가족들이 주로 활동이 가능한 주말 시간. 현재도 그런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나 이 시공간을 적절하게 배분한 현재적인 고민들을 해결하는 방식이 개선 방향이 있지 않겠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프로그램 측면에서도 우리가 현재 여러 가지 한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는 건강안정진흥원에서 주어진 기본적인 사업, 이 사업은 몇 시간 이상 해라, 몇 회 해라 이렇게 정해진 것들이 있어서 그것도 기본적으로 수행하기 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사실은 이제 중앙에서는 보편적인 이론화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론화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나 지역사회에 있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의 특색에 따라서는 이렇게 잘 맞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이 방향대로서 좀 조정이 돼서 지역의 특성을 좀 잘 가미할 수 있는 이런 선택과 집중이 되는 프로그램 운영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 그 지역이 좀 다 묶일 수 없다면 권역별로, 뭐 도시나 또 농촌 지역의 권역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좀 유도해 볼 필요가 있고, 다문화 가족 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만 할 것이 아니라 그의 단계에 연계된 많은 복지 시설과 같이 협력을 해서 이 고유한 다문화 가족 사업을 포함한 또 영역들을 좀 만들어 가되 그런 것들이 일반 다른 복지 사업과 희석되지 않도록 하는 이 전문성을 확보해 가는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 우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사업을 하다 보면 많은 경우는 좀 백화점식으로 사업이 좀 나열될 때가 많아요. 단기적이고 이벤트 중심인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이게 결국은 많은 프로그램들이 생애 주기별로 또 가족에 관련된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적어도 다문화 가족이 생애 주기별로 확실한 교육 시스템이 좀 마련해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족 교육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 자연주의적인 신화가 있죠. 교육받지 않아도 가족은 뭐 부모 역할을 할 수 있겠다 하는데 이걸 뛰어넘어서 생애 주기별로 적절한 부모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현재 문제는 문제 부모에게서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로서 부모가 되기 전 또 부모가 된 다음
가족의 그 부모의 자녀의 유아기 단계, 초등생, 중고등학생, 자녀가 성장기에 각각의 부모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모들에 대한 교육이 좀 강화되고 그것이 좀 시스템화돼서 정말로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가 그런 다문화 가족들의 생애 주기별로 교육 개발이 좀 완비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프로그램적으로 좀 기획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많은 프로그램들이 생각해 보면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를 통해서도 하지만 일반 지역에 있는 종합복지관이나 심지어 뭐 노인복지관 또는 장애인복지관 이런 곳에서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문화 가족 사업만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차별성이 없는 부분이 있고 유사한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향후에는 어떻게 보면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에 좀 국한해서 지원할 수 있는 또 거기에서 사업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그래서 이 사업만큼은 다문화 가족 센터가 진행을 해야 한다고 하는 역할이 좀 분명히 주어지는 사업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또 그런 식으로 사업이 좀 모디파잉 돼야 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같이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프로그램 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사업을 제대로 계획할 때 몇 가지 그 대상자 중심으로 보면 몇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다문화 아동이나 청소년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문화 아동과 그 부모를 같이 섞어서 대상으로 해서 사업도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여기에 국한하지 않고 제3유형으로 보면 다문화 가족과 비다문화 청소년과 이렇게 연합한 형태의 사업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순수하게는 비다문화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도 있을 수 있고 다문화 청소년과 함께 또한 지역사회, 그것이 이제 아동센터든지 어린이집이든지 학교 현장이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 기관과 연동해서 그리고 유형화시켜서 그런 사업들을 좀 설명할 수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이런 다양한 유형 중에 그 유형을 좀 다양화시켜서 사업 유형을 확장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가능하면 그 지역의 특성을 좀 잘 활용해서 사업을 좀 만들어갈 필요도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특성을 활용해 갈 때 단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만 머물지 말고 지역에 있는 다양한 영역별 전문가들이 포함시킬 수 있는 전문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 구조로 만드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5가지 유형 중에 첫 번째는 다문화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으로 일단 그 사업을 할 수 있겠는데 여기 실례로 호프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건 다문화 가족의 청소년 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수 대상이 다문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거였는데 일단은 아동과 청소년들, 다문화 가족 아동과 청소년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셀프 리더십을 좀 강화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디자인돼서 약 1년 정도 2월부터 11월까지 이런 스케줄을 가지고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다문화 아동과 청소년들이 자기의 어떤 스스로의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돼서 상당히 효율적인 효과가 높았다는 이런 프로그램 결과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다문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사업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다문화 아동과 이제 청소년이 포함되고 또 플러스 거기에다가 다문화 가족 부모가 그러니까 같이 포함된 그리고 거기 플러스 일반 대학생들이 멘토로 참여하는 이런 프로그램이었는데 내용은 다문화 기자단의 활동이었고요. 다문화 관련된 소식지를 만든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문화 가족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기자단을 만들고 거기에 소식지를 만드는데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멘토 역할을 하는 일반 대학생이 참여하는 구조로 이 프로그램을 디자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부모들이 한국어나 언어가 서툴기 때문에 이끌어가는 방식에 좀 부족한 것들을 대학생들이 같이 참여함으로써 굉장히 폭이 좀 넓어지고
새롭게 그 영역들이 확장되는 구조로 이 프로그램이 디자인이 됐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이건 6월부터 한 6개월 정도, 11월까지 한 6개월 정도 초기에 이제 원고도 모집하고 기자단도 조성하고 대학생 멘토가 참여하는 이런 과정 가운데 소식지를 만들어가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또 같이 이제 그 다문화 가족 그 청소년과 함께 또 비다문화 저소득 청소년이 개입하는 이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청소년 입장에서 이런 그 주변 사회에 있는 알려진 전문가를 초대해가지고 그들과 대담을 통해서 청소년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질문하고 또 그걸 통해서 이제 청소년이 갖고 있는 다문화에 대한 인식도 개선하고 긍정적인 셀프 리더십이나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는 이런 과정으로 만들었는데 상당히 의미 있게 마치 그 방송 형식을 빌려가지고요. 대담 프로 방송 형식을 빌려서 청소년이 직접 그 사회자가 돼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초청하고 이야기를 듣고 하는 이 방식으로 진행이 된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반 청소년과 또 다문화 청소년들이 같은 청소년계의 같은 문제들을 서로 협력해서 해결해가는 이런 방식으로 디자인됐다는 면에서 또 새롭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네 번째는 이제 뭐 다문화 가족 청소년을 배제한 채 일반 비다문화 일반 청소년에게 다문화 관련된 그 인식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학교를 중심으로 또 지역 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돼서 그런 일반 비다문화 청소년들이나 아동들이 갖고 있는 다문화에 대한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돼서 상당히 유용한 결과를 낳은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으로 이 다문화 가족과 지역사회와 어떻게 연동하는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지역사회 안에서 초등학교나 뭐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 있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와 지역사회 기관 또 다른 복지 시설인 지역아동센터 또 학교 교육시설과 연동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 사례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다양한 유형으로 얼마든지 다양한 유형으로 다문화 가족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사례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는 이 지역사회와 함께 할 때 단지 지역사회에 뭐 다른 기관도 있겠으나 가능하면 지역사회 특성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 영월에 가면 영월 지역에는 강원도 영월 지역에는 그 박물관이 한 14개 정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영월에 있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그 지역에 있는 다문화 가족 그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비다문화 가족 아동과 청소년들이 연합해서 그 지역에 있는 박물관을 활용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을 투어하면서 그 박물관마다 특색 있는 그런 교육이나 소개를 하면서 이 비다문화 그다음에 다문화 청소년들이 서로게 연계하고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이 과정으로 디자인을 했는데 상당히 그 지역적 특성을 잘 활용한 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지역의 다양한 뭐 곤충박물관, 그다음에 역사박물관 이런 여러 가지 박물관들을 투어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돼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걸 하다 보니까 아쉬운 것은 이제 초기에 이제 다문화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아동에게 뭐 조금 낙인감을 주기도 하고요. 반대로 비다문화 아동들에게는 다문화에 대해서 오히려 더 의식하게 되는 이런 보완점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진행 단계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극복할 필요는 있겠다 싶고요. 그러나 이제 이 지역적 특성을 활용했다는 면에서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 지역만을 갖고 있는 그것이 농촌 지역이든지 도시 지역이든지 그 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지역에 있는 많은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적 기획이 저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물론 이제 연천군에서는 또 이제 전국 선사박물관과 함께 이런 그 어린이집에 그 결혼 이민자들이 직접 찾아가서 인식 개선을 같이 하는 사업도 했는데 이것은 연천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와
현재 있는 그 전국 선사 박물관이 같이 연합을 해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인식 개선 사업을 하고 그 주체로 결혼 이민자 분들이 강사로 활용되는 아주 이런 모델로도 지역 특성을 활용한 프로그램 디자인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좋은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의 그 P는 프라이스, 예산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다문화 가족 관련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죠. 현장에 일을 해보시면 국비 지원 분야가 국비 지원 자체가 적기도 하고 또 예산이 많은 경우 여성 가족뿐 아니라 뭐 다양한 부처들의 좀 이렇게 분산돼 있어서 집중되지 못하고 하나의 전달 체계로 되지 못해서 그런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조금 이것이 좀 확장될 필요도 있고요. 가능하면은 전달 체계가 좀 일원화될 필요가 있겠다 싶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이 국비 현재 있는 그 217개의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의 이런 사업비들이 가능하면 중앙 예산 중심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중앙 예산이 적고 지역에 있는 자체 예산이 많다 보면 아무래도 지역 안에서 서비스가 제한되기 때문에 서비스 불균형이 발생하고 서비스가 블록화되는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례로 장애인 관련된 예산들은 중앙 중심으로 지금 편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저는 다문화 가족 예산도 그렇게 돼가야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인원이 적고 종사자가 좀 멀티 역할을 하다 보니까 후원 담당을 할 수 있는 전담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 펀딩을 받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나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하면 또 기업복지단 같은 것들을 활용하면 펀딩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센터들이 조금 그런 쪽에도 눈을 많이 돌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별 예산이 굉장히 좀 이렇게 어떤 지역은 좀 넉넉한 예산이 있는 지역은 해당 지자체에서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해당 지역에는 한 개의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만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더 많은 다문화 가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어떤 불균형, 지역 간의 불균형을 좀 많이 해소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센터 운영에 있어서 운영비가 좀 확충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직원들의 종사자의 인건비 같은 것들은 복지시설과 좀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런 예산 확보가 좀 필요하고 센터장님들도 전임하고 또 사무원도 배치되는 아무래도 이제 향후에 이제 가칭 통합 가족 지원센터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현재 한계를 좀 뛰어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펀딩을 좀 많이 받는 노력을 해보는데 실제 우리가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전체 이런 사업 배분을 보면 2014년 기준으로 약 4,500억 가까이 된다 그래요. 그런데 실제 거기에서 여성과 다문화 관련된 공동모금의 지원 사업 내용을 보면 약 7.8%가량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만큼 센터들에서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지 못했던 결과겠죠. 저는 이런 것들을 좀 눈을 돌려서 이런 예산 규모를 좀 늘려가고 센터의 부족한 예산들을 묶어가기 위해서 좀 보다 적극적으로 공동모금회나 또 기업복지단을 활용한 이런 그 예산 확보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향후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같은 곳에서 다문화 관련된 예산을 좀 많이 집행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분석해 보면요 예산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다문화 관련된 예산을 가져가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분석해 보면 실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보다 일반 종합사회복지관이나 그런 곳에서 가져가는 예산이 더 많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센터 같은 곳에서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프로그램 기획 사업을 프로포즈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적었다는 겁니다. 향후에 적극적인 좀 노력을 통해서 프로포저를 통해서 모금회나 또
기업복지단에서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도 같이 병행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같이 드려봅니다. 지금부터는 포피 모델, 펄슨, 플레이스, 프로그램, 프라이스를 활용하여 다문화 가족 사업 기획을 실습해보는 시간입니다. 우선 펄슨, 즉 사람과 관련하여 사업 대상자는 누구로 할 것인가, 사업 수행은 누가 담당할 것인가, 그리고 자원봉사자는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를 의논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플레이스, 장소 혹은 기관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사업을 어떤 장소에서 진행할 것인가, 그리고 장소는 고정되어 있는가, 이동식인가, 그리고 이 사업을 위한 어떤 기관과 연계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프로그램, 프로그램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프로그램과 사업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 활동 내용, 횟수, 시간, 평가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프라이스, 예산입니다. 예산은 프로그램의 내용과 규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업비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참가비는 얼마를 받을 것인가 등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SWSO 분석 모델은 스왓 분석을 응용한 프로그램 분석 방법입니다. 사업의 스트렝스, 위크니스를 분석하여 강점은 강화하고 약점은 극복함으로써 스트렝서닝과 오버커밍의 상호 보완을 통해 향후 프로그램 개발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앞에서 제시한 다문화 가족 사업의 유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분석해보면 좋습니다. 아니면 현재 근무하는 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직원들끼리 함께 분석해봄으로써 개선 방안을 마련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사업의 이해와 기획의 중요 학습 정리 내용을 확인 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설 종사자 여러분들께서는 다문화 가족 사업의 성격과 내용을 잘 파악한 후 효과적인 다문화 가족 사업을 기획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